자, 이제 마지막 귀신 이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잡귀신들과는 격이 다르게 신처럼 받들면서 비위를 맞춰줘야만 겨우 떠나가는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 전역을 공포에 물들이며 조선의 왕은 물론이고요. 사대부와 백성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공포의 조선 5대 귀신 이야기. 굽신굽신하며 모셔야 할 귀신의 심기를 거슬러 원한을 사고만 한 집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양의 본가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사방에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자 선비는 황급히 하룻밤 머물 거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한 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선비는 집주인에게 하룻밤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소. 조금 더 가면 내 가게가 있으니 거기서 잘려면 거기서 자고 길을 떠나시오. 집주인의 말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묵고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정막에 둘러싸인 가게는요, 을씨년스러웠지만 선비는 가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비는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누이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선비는 이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분명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앞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온 지 벌써 며칠이나 됐어. 그제야 선비는 상대방이 자기처럼 집주인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이구나. 다행이죠. 왜 안도감이 들었어요. 예. 어둠에 파묻혀 상대의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선비는 목소리와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고 상대가 노인이구나 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안도의 숨을 몰아쉬면서 안심하려던 바로 그때 그 앞에 있었던 노인이 무덤덤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집 주인 접대가 아주 형편없고 성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집 아이를 죽이려 하오. 노인의 말에 선비는 순간 모골이 소변해지면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선비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침착하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집 주인이 어르신께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꽁고기, 쇠고기, 곶감을 집에 감춰두고 내게 주지 않소. 그게 아주 못마땅하오. 선비는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냥 이 노인 사람 아니다 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이 외연 씨가 너무 놀라니까 저도 얼떨결에 놀래가지고. 아, 진짜 눈물이 나네. 자, 이제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 좀 보세요. 네. 마마신? 마마신? 지금 나온 이 탈 보이시죠? 이 탈이 바로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 마마신을 상징하는 탈입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달. 마마씨는 전염병인 천연두를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아 마마. 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천연두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할 만큼 두려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손님 또는 왕실 사람에게나 쓰는 마마라는 호칭으로 높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는요, 천연두를 앓다 사망하는 건요,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 마마신이 노한다.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마마신이 천연두를 퍼뜨린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연두를 치료하는 행위는 마마신을 퇴치하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금하고 그 대신에 치성을 들여서 마마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천연두가 낫는다고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 조선 백성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마마신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 근데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그게 마마신인 걸 알아요? 아, 네. 노인이 자기를 손님이라고 지칭한 점과 꽁고기, 곶감 등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라는 점 때문에 눈치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이 마마신이라는 걸 깨달은 선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테니 용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마마신, 이미 아이를 천연두로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며 선비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선비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마마신은 기회를 주겠다. 라면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비는 두 눈을 번쩍 뜨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네, 꿈이었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선비는요, 자기 꿈이 범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요, 집주인을 곧바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천연두에 걸려서 총각을 다투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선비는 황급히 집주인에게 아이를 구할 방도를 알려줍니다. 쇠고기국과 꿩고기, 곶감으로 상 2개를 차려 내게 알려주시오. 그리고 상을 2개? 자, 선비가 마마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어르고 달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당장 상을 내어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객지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 후에야 선비는 마마신을 위해 차린 상을 바라보며 예의 바르게 묻습니다. 마마신님, 이제 상을 내갈까요? 선비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들려온 소리.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너희들의 음식과 정성에 만족한다는 마마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위독했던 아이의 병세가 좋아지면서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집주인은 너무나 기묘한 일에 놀라면서도 선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죠. 자, 오늘 귀신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귀신은요, 오싹하고
무섭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귀신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요, 각각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조상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